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그 문경에 있는 그 모 사찰에 있었다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.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래쪽 궤석에서는 다들 저승에서 다시 환생하였을 때는 정말 편안한 근심이 없는 동물로 태어나기를 기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한 가지에서 몇 가지 색으로 피어난 꽃과 동물 형태를 띤 궤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 그림은 그 돌로 된 동물이 꽃을 향해서 뭐 냄새를 향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꽃을 입맞춤하는 형태로 귀, 눈, 머리 부분, 등허리 부분이 완벽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민화 속에서 그 바위 형태를 상상의 동물처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모란도입니다. 역시 이 그림도 그 꽃가를 쓰고 앉아 있는 스님의 형상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형상으로 하고 있는데요. 바위를 이런 형상으로 그렸다는 그 자체는 매우 특이한 형상이죠. 바위를 뾰족뾰족하게 그린다든가 힘이 있는 영원 불변한 생각의 바위를 생각하지만 그 꽃과 궤석에 아주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런 광경을 민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, 이것은 전문적인 화가들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정확하게 그렸다기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그림인데도 이런 그 특별한 형상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아마 그 말처럼 된 바위 형태의 밑에 작은 동물 새끼까지도 보이는 그런 모란꽃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모란꽃 그림들은 그냥 꽃과 바위 궤석으로 볼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속에 뭔가 숨어 있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뭔가를 숨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모란도입니다. 그리고 사찰의 문살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그 문살 장식을 모란도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대웅전이나 그 사찰의 주 전각에서도 이런 장식이 나오지만 상당 부분 보면 그 명부전 문살에 모란 그림이 모란도 조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건 강화에 있는 그 정수사에 아마 우리나라 사찰 문살 중에서 꽃 화병을 완벽하게 문 한 짝 한 짝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. 역시 정수사의 대웅전에 들어간 출입문인데요. 이 대웅전 안에는 사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주전곽과 뭐 그 외에 명부전이나 이런 역할을 한 군데 다 그 대웅전 안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사실은 목 조각으로서의 모란, 그러니까 모란의 그림뿐 아니라 이런 조각 같은 형상들이 사찰에 남아 있었고, 그 사찰에서 이런 모란도라는 게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되었었는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. 오래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모란꽃이 역시 그 나무의 나이테만 남아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, 지금 그 모란꽃의 의미를 상징하면서 이것을 감상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
이 그림은 모란도 중에서 아마 최고의 조각품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.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천장 정면입니다. 결국은 금강계단이라는 곳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았죠. 그 다음에 금강계단 뒤에 사리기가 들어 있었고요. 결국 모든 불교의 조각들이 그 장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도 했지만 특히 금강계단 가장 중심 천장에 완벽한 모란 조각을 해놨다는 것은 역시 명부신앙과도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시대가 올라간 모란 조각품 중에서는 필자가 조사하고 사진 찍었던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통도사 금강계단이었습니다. 역시 죽음에서 보면은 그 상여를 메고 아마 진천의 그 농다리를 건너는 의식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,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꽃과 장식품들이 역시 망자가 이승에서 고생을 하고 저승으로 떠나면서 꽃가마를 타고 가는, 그러니까 모란꽃 가마를 타고 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상여들이 여러 박물관에 그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천에다가 극락조를 그리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주변에 역시 그 꽃을 조화를 만들어서 꽃 상여로 장식을 했던 유물인데요. 이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여가 3층 상여인데 1층 중간중간,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춤을 선사해 보이는, 선물해 보이는 것으로서 모란꽃이 대부분 장식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. 이것을 하나 디테일해서 보면 토끼와 모란,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반드시 이게 모란이 저승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어떤 그 꽃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토끼와 모란, 아름답고 귀여운 내용을 상징한 상여의 장식입니다. 역시 모란꽃에 새가 지금 입맞춤하고 있는데, 이런 것은 상여의 장식 조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부부 화합, 혼내의 부귀를 상징하는데, 그 새 두 마리가 서로 입맞춤하고 있는 것을 아주 뛰어난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북만산천 왜 생겼는가 하지만 사실은 밑에 보이는 둥근 것도 꽃으로 볼 수 있고, 꽃 위에 저승 가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상에 장식되는 동자상들인데요. 동자상들이 대부분 꽃을 들고 있거나 꽃을 연잎 우산처럼 사용하고 있는,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승 가는 길에 이런 동자들이 아름다운 모란꽃을 가지고 있었는가. 결국은 후대에 이 모란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삶과 죽음에 모란꽃이 등장되는 것을 연구를 했을 뿐이지, 아마 이 실제 조각을
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극락에 가서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그 상여의 앞바탕 조각인데요. 모란꽃 속에서 청악을 타고 신선이 이 피리를 불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극락 가는 길에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꽃가마를 용이 등에 태워서 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조각을 해서 상여의 앞이나 옆 부분에 붙여 있었던 조각으로 보입니다. 역시 모란이 죽음과 관계된 데서 매우 다양한 장식으로 모란꽃을 장식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역시 이 모란꽃 중에서 무신도에서 부채를 들고 있는 공주마마라고 한데, 이 공주마마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공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. 어쨌든 무신도에서 모시는 무속 신의 양손에 한쪽에는 모란 꽃가지를 들었고 한쪽에는 모란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. 근데 모란 부채 속에는 나비를 그렸어요. 그러니까 이 모란꽃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을 더 깊게, 어떻게 하면 더 강조할 것인가를 읽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이 그림은 황해도 지역 무신도인데요. 맨 앞쪽에 태극 부채를 들고 모란꽃을 들고 가는 신이 보이죠. 그런가 하면은 구름 속에 모란이 피어 있고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속신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역시 오색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무속신 중의 일부인데요. 오색 구름 사이에 모란꽃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서 사는 신선들도 모란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 작가는 생각하고 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 간모여제도라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전각 가운데 써서 제사를 지내던 간모여제도라는 것인데요.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가운데 향로, 그 다음에 촛불, 그 다음에 화병을 장식을 했는데 그 꽃도 역시 연꽃과 모란꽃. 연꽃은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고 아마 어느 때인가는 그 민화 속에 등장되는 연꽃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역시 꽃을 꽂는 게 모란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역시 그 열폭 병풍이 아주 자그마한 병풍의 모란 병풍인데요. 아마 이런 그림들은 크기가 의례나 행사에 사용되었던 게 아니고 그 안방 어떤 그 한 부분을 장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모란 병풍인데, 문제는 꼭 모란 병풍이라고 그래서 생로병사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외풍을 막는다든가 그 윗목에 이 모란 병풍을 쳐서 불필요한 생활용품을 뒤에다가 감춰버리는 역할을 하고 주변에는 항상 밝고 아름답고 훌륭한 어떤 꽃의 세계를 느끼고 싶어서 이런 병풍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아마 대표적인 모란도 중에서
이 모란도는 역시 연대를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잡고 있는데요. 괴석을 사용하지 않았고, 아마 이런 그림은 신을 모시는 신전 벽에 붙여 있었던 그림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벽에 붙어 있었던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병풍이 아닌, 그러니까 하나의 벽을 장식했던 그림인데 역시 모란 그림으로서 아주 화려하고,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특징은 그 채광 빛을 많이 보지 않고 방 안 깊은 곳에 벽에 붙여져 있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림의 상태가, 그 다음에 채색이나 이런 그 오염이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부분도를 보시면은 이 채색이 역시 19세기에 유행되었던 색깔로 보이고, 또 그 모란 꽃송이를 아주 화려하고 탐스럽게, 또는 꽃 몽우리까지 그렸기 때문에 꼭 국모란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, 아마 어느 신전이나 무속신을 모시는 신당 같은 데 사용되었던 모란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역시 그 국장에서 영조 때 모란도 병풍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. 그래서 영릉인 영조 아들 무덤의 그 망주석을 보면은 망주석 기단부에 모란이 새겨져 있는데요. 이건 왕릉에 그 모란이 가끔씩 보이기는 합니다만,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아주 화려하고 완벽한 그림의 모란도처럼 그 보이는 석 조각으로서, 그래서 아마 18세기, 19세기 어느 시대적인 꽃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석 조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역시 그 왕릉에서 원릉 영조의 무덤 속에서도 보면은 영조의 무덤 장식에서도 보면은 모란도가 조금 전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완벽한 아주 그 힘이 있고 활력 넘치는 꽃으로 모란도를 조각을 했습니다. 아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다면은 모란도가 어느 시대의 최고의 꽃으로서 인기가 좋았고, 그림 또는 조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모란도를 그리기 위해서 초본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초본에서 보면은 꽃이 5가지 색을,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우리 문화 속에 5라는 숫자는 오방을 상징하는데요. 그래서 모란꽃을 그릴 때 구도를 오방의 형태로, 이것을 위로 했었을 때는 꽃이 10송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꽃을 한 송이를 중심으로 정면에 그리고 좌우 전후 4폭을 그려서, 이런 그 그림들이 거의 모란도 병풍을 이런 규격에 갖다 맞춰 보면은 규격이 대부분 비슷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모란도가 궁에서도 사용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어떤 우리가 지금 밝히지 못하는, 아직 그 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규격화되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목단화는
아마 도교의 도관에서 사용되었던 모란도 병풍이었을 텐데요. 특히 모란도 한 가지를 꽂았는데 그 병도 보주가 오색 색깔을 넣어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었고요. 특히 모란꽃 세 송이가 보이는데요. 그 모란 꽃잎이 반드시 12개씩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아마 단순한 모란도 형태가 아니고 도교의 상당한 수의 개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. 이런 그림은 아마 모란도 그림을 초추상적인 현대화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란꽃 아래 꽁을 그렸는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꽁의 발을 구부려서 그렸다든가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란도보다는 아주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그려진 모란도가 있기도 합니다. 이런 그림 속에서는 아마 그 민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모란꽃을 마치 하늘에 높이 올라가는 장대처럼 그리고 사람이 꽃 아래 작은 동녀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특히 맨 윗부분에 세 가지의 모란꽃 위에마다 나비들이 있는데요. 꽃보다 나비를 더 크게 그렸거든요. 그렇다면 이 그림을, 이 모란도를 그린 사람은 모란도가 인간보다 또는 꽃과 나비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그렸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모란도를 단순한 민화 속의 꽃이 아니라 이 민화에 그려진 그 작가들, 모란도 작가들을 연구해 보고 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는가를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림들입니다. 그래서 그 아랫부분만 따서 보면 정말 꽃을 큰 어떤 그 우주목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 모란도를 보았습니다마는 모란꽃 하면 일반적으로 꽃의 아름다운 꽃의 어떤 상징성보다는 김영란 시의 모란꽃이라는 시를 상당 부분 떠올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모란꽃이 피기까지는 그 아마 김영란 시인도 이 모란꽃의 상징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. 모란꽃을 그린 사람들의 생각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유행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